저녁 식사 자리에서 언니는 갑자기 이사 온다고 선언했다. 그 집의 진짜 소유자가 나라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우리 가족의 피로 물든 비밀이 20년 만에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거실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 한복판,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이곳에서 우리 가족은 늘 그렇게 조용히 식사를 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오시고 어머니는 피곤한 몸으로 국을 끓이시며 하루를 마무지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젓가락으로 밥알을 헤집으며 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 김지은. 그녀는 항상 완벽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대형 로펌에 입사한 엘리트. 반면 나는 그냥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 28살의 김소연. 언니의 그림자 속에 사는 여동생. 소연아, 나 이사할 거야. 언니가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에는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이사. 갑자기 왜? 지금 사는 데가 불편해? 언니가 웃었다. 그 미소는 늘 그렇듯 매력적이었다. 아니, 더 좋은 집을 구했어. 강남에 한옥 스타일로 리모델링된 저택이야. 가격도 싸고 위치도 완벽해.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갈 거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집 청담 저택. 내가 2년 전 유언에 따라 상속받은 그 집 아버지의 옛 친구가 남긴 유산으로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재산. 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그녀가 알 리가 없었다. 나는 그 집의 소유권을 비밀리에 이전받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와, 좋네. 축하해, 지은아.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주인은 누구야? 믿을 만한가? 언니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부동산 중개인이 소개해줬어. 그냥 개인 소유자래.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돼.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거짓말. 나는 알았다. 언니는 항상 거짓말을 할 때 목소리가 그렇게 변한다. 어렸을 적부터 그녀가 내 장난감을 훔쳐놓고 모르겠어 라고 할 때마다 그랬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삼켰다. 속이 메스꺼웠다.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우리 가족의 어두운 비밀이 묻혀 있었다. 20년 전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가 자살한 사건. 그 파트너는 아버지의 부패를 폭로하려 했고 그로 인해 가족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언니였다. 18살의 언니가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그 파트너의 서류를 훔쳐 불태웠다. 그리고 그 죄를 어린 나의 내가 대신 짊어졌다. 나는 그날 밤 집을 빠져나가 증거를 숨기려다 경찰에 잡혔고 미성년자라 풀려났지만 그 트라우마는 평생 나를 따라다녔다. 언니는 그 모든 걸 잊고 살았다. 그녀는 성공했으므로 로펌에서 승진하고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비밀 때문에 나는 결혼도 포기했다. 남자들이 나를 보면 그 집 여자라고 속삭이곤 했다. 청담 저택의 주인, 그 유령 같은 집. 식사가 끝난 후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언니가 왜 그 집을 노렸을까? 그녀는 소유권 이전 서류를 어떻게 손에 넣었을까? 아버지의 서랍. 아니, 아버지는 모른다. 내가 비밀을 지켰으므로. 어쩌면 언니의 직감. 그녀는 항상 나를 꿰뚫어 보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20년 만에 언니가 내게 다가온 이 순간. 나는 그녀를 그 집으로 유인할 수 있었다. 그 집안의 지하실, 그
그 비밀방 만약 언니가 그곳을 발견한다면 그녀의 완벽한 삶이 무너질 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그 집 내가 도와줄게. 같이 보러 갈래?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다. 정말 고마워, 소연아.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친절해? 나는 웃었다. 속으로는 차가운 칼날이 스쳤다. 언니니까. 가족이잖아. 우리는 그날 오후 청담 저택으로 향했다. 서울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택시는 강남을 지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저택은 현대적인 한옥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었다. 나무 기둥과 유리창이 어우러진 고풍스러운 외관.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그 어둠이 느껴졌다. 와, 소연아. 이 집 진짜 예뻐. 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감탄했다. 나는 뒤따라 들어가며 문을 잠갔다. 쿵, 그 소리가 메아리 쳤다. 언니, 계약서 봤어? 소유권 이전은 문제없어?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응, 중개인이 보내줬어. 사인만 하면 돼.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나는 그 서류를 슬쩍 훔쳐보았다. 내 이름이 지워진 흔적. 누가? 그녀의 로펌 동료. 아니, 그녀 자신. 언니는 변호사이므로 위조는 식은 죽 먹기였다. 우리는 집 안을 둘러보았다. 1층 거실, 커다란 창문으로 비가 내리는 서울 시내가 보였다. 2층은 침실 2개 하지만 진짜 비밀은 지하. 언니, 지하실은 안 내려가 봤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중개인이 문이 잠겨 있다고 하던데. 나중에 열쇠로 열어볼게.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 열쇠는 나만 가지고 있다. 지하실 안에는 그날의 증거가 남아 있었다. 불에 탄 서류 조각, 아버지의 파트너가 남긴 편지. 김 회장, 당신의 딸이 배신자다. 그 편지. 그날 저녁, 언니는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저택에 남아 지하실 문을 열었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20년의 시간이 멈춰있는 방. 나는 그 편지를 다시 읽었다. 눈물이 고였다. 왜 나일까? 왜 내가 대신 죄를 졌을까? 언니는 그날 아버지에게 소연이가 한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8살이었다. 무서워서 부정하지 못했다. 복수 계획이 시작됐다. 나는 언니에게 집 청소 도와줄게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기뻐했다. 고마워. 며칠 후, 우리는 다시 저택에 모였다. 청소 도구를 들고, 언니는 1층을 닫고 나는 지하실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바람이 불어 먼지가 날렸다. 언니가 계단을 내려왔다. 소연아, 여기 뭐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하실 불빛 아래 불탄 서류가 드러났다. 그녀가 무릎을 꿇었다. 이게 뭐야? 나는 계단 위에 서서 내려다보았다. 언니가 잘 아는 거잖아. 20년 전, 그날 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소연아. 너, 어떻게? 언니가 가르쳐줬어. 배신하는 법을. 그 순간, 언니의 얼굴이 변했다. 공포에서 분노로. 내가 이 집 주인이라고? 그 서류를 위조한 게 너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언니가 위조한 거지? 하지만 내가 돌려놨어. 이제 이 집은 다시 내 거야. 우리는 대치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언니가 일어나 나를 노려보았다. 소연아, 너 미쳤어. 그 비밀을 왜 파헤쳐? 우리 가족이 파탄날 거야. 가족. 언니가 가족을 배신한 순간부터 끝났어. 그녀가 웃었다. 차갑게. 배신.
그건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너는 너무 약해서 내가 대신 한 거야. 내가 잡혔을 때 나는 울었어. 미안했어. 거짓말. 나는 알았다. 그녀는 안도했을 테다. 죄가 나에게 넘어갔으므로. 그날 우리는 싸웠다. 말로, 감정으로. 언니는 로펌에서 배운 논리로 나를 압도하려 했다. 증거가 없어. 불탔으니까. 내가 미친 여동생이라고 하면 끝이야. 하지만 나는 준비했다. 지하실 구석, 숨겨둔 녹음기. 아버지의 목소리. 지은아, 소연이를 대신해. 내가 해야 해.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언니의 선택이었어. 이제 내 차례야. 나는 저택을 떠났다. 복수는 시작일 뿐이었다. 언니는 그 집에 갇혔다. 소유권은 내 손에, 문은 잠겼다. 그녀의 완벽한 삶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소연아, 제발. 집 열쇠 좀, 나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나는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로펌의 엘리트가 이제는 갇힌 새처럼. 언니, 왜? 집 좋아 보이던데? 비가 와서 로맨틱하지 않아? 장난치지 마, 이건 범죄야. 내가 감옥 갈 거야. 범죄? 언니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20년 전부터. 전화가 끊겼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겨울,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내 사무실은 홍대 근처, 작은 스튜디오, 클라이언트들이 바쁘게 오가지만 내 머릿속은 저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언니와 나는 항상 붙어 다녔다.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 언니가 나서서 싸웠다. 내 동생 건드리지 마. 그때 그녀는 영웅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그해 모든 게 변했다. 파트너 이사장은 아버지의 뇌물을 폭로하려 했다. 아버지는 패닉에 빠졌고 언니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속삭였다. 언니는 망설이지 않았다. 밤에 몰래 나가 서류를 훔쳤고 집 지하실에서 불태웠다. 하지만 불이 번져 이웃이 신고했다. 경찰이 왔을 때 언니는 숨었고 나는 무서워서 내가 했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나를 보호했다. 미성년자라. 사건 종결하지만 언니는? 그녀는 그 후 더 열심히 공부했다. 장학금 받고 로펌 들어가. 성공의 사다리를 올랐지? 나는 PTSD로 고생하며 직장도 자주 바꿨다. 이제 복수. 나는 언니의 약혼자를 만났다. 박민준, 재벌 3세. 언니의 결혼식 초대장을 받았을 때 나는 계획했다. 민준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김지은의 비밀을 안다. 청담 저택에서 만나자. 민준이 왔다. 카페에서. 누구세요? 지은이 무슨 일인데요? 나는 마스크를 벗었다. 소연입니다. 언니의 동생. 그의 눈이 커졌다. 아, 지은이가 말하던. 언니가 말한 대로 나는 미친 동생인가 봐요. 하지만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편지를 보여주었다. 불탄 조각. 이게 언니의 과거예요. 아버지의 부패를 은폐한 죄.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사실인가요? 확인해보세요. 저택 지하실에 더 있어요? 그는 떠났다. 분노와 혼란 속에. 그날 밤 언니에게서 메시지. 민준이가 이상해. 무슨 짓 한 거야? 나는 답했다. 아무것도. 언니의 죄가 스스로 말하는 거지? 복수는 점점 깊어졌다. 언니의 로펌 상사에게도. 익명 이메일.
김지은, 과거 범죄 연루. 증거 첨부. 그녀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승진은 물 건너갔고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언니는 나를 찾아왔다. 내 아파트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을 가른다. 소연아, 열어. 제발. 나는 문을 열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메이크업은 지워져 있었다. 너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는 자매야. 자매. 언니가 나를 희생양으로 만든 순간 끝났어. 그녀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나는 무서웠어. 아버지를 잃을까봐. 눈물이 흘렀다. 진심일까? 나는 흔들렸다. 하지만 떠올렸다. 그녀가 결혼식에서 소연이는 항상 질투심만하라고 속삭이던 걸. 언니, 이제 늦었어. 민준 씨가 알았어. 로펌도.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너, 이 모든 게 계획이었어? 그 집으로 날 유인한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가 일어났다.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나도 포기 안 해, 이 싸움. 내가 이길 거야.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떨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피는 계절.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언니는 저택에서 나왔다. 소유권 소송을 걸었지만 내 변호사가 더 나았다. 아버지의 옛 친구, 은퇴한 판사, 그는 비밀을 알았고 나를 도왔다. 언니는 새 아파트로 이사갔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변했다. 민주는 결혼을 취소했다. 지은 씨, 믿을 수 없어요. 왜 숨겼죠? 그의 메시지, 언니가 내게 보여주며 울었다. 소연아, 이제 그만해. 내가 졌어? 제발.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타겟, 어머니. 어머니는 항상 언니 편이었다. 지은이가 더 고생했어. 소연이는 약해서. 나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했다. 저택 지하실에서. 어머니가 편지를 읽고 무너졌다. 지은이가. 어떻게? 엄마, 언니가 나를 대신하게 했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언니가 병실로 달려왔다. 엄마. 소연아, 내 탓이야. 대치.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쳐다봤다. 언니, 이제 그만. 내 죄야. 그녀가 나를 때렸다. 뺨이 화끈거렸다. 너 미쳤어. 가족을 파괴해? 이미 파괴됐어. 내가. 경찰이 왔다. 언니의 신고로. 김소연, 협박과 감금 혐의.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녹음기, 소유권 서류. 모두 내 편, 사건은 종결됐다. 언니의 눈빛이 변했다. 증오로. 그 후, 그녀의 반격이 시작됐다. 내 클라이언트들이 취소됐다. 디자이너 김소연, 가족 문제로 불안정하다던데. 로펌 동료들의 소문. 나는 직장을 잃었다. 실업자. 밤에 술을 마시며 울었다. 복수는 나도 파괴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회사 사무실로. 소연아, 그만해. 지은이가 자살 시도했어. 가슴이 무너졌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언니는 침대에 누워 손목에 붕대. 언니. 그녀가 눈을 떴다. 소연아. 왜 나를 미워해? 미워하지 않아. 정의를 원해.
그녀가 웃었다. 약하게. 정의. 그건 없어. 우리 가족은 이미 지옥이야.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포기할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 안에 숨겨진 야망.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여름의 무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프리랜서로. 하지만 언니의 그림자는 따라다녔다. 그녀는 회복됐다. 로펌을 그만두고 새 직장. 정치 로비스트. 더 위험한 세계. 그녀의 반격은 치밀했다. 내 친구들, 소연이 가족이 이상해. 피하는 게 좋을 거야. 고립. 나는 혼자였다.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편지를 다시 읽었다. 티스트. 편지 끝에 숨겨진 문구. 진짜 배신자는 김 회장의 아내다. 지은의 어머니. 어머니. 충격. 어머니가 파트너를 죽인 게 아니라 서류를 조작한 게 어머니였다. 언니는 그걸 알았고 나를 희생양으로. 나는 어머니를 대면했다. 엄마, 진실이 뭐야? 어머니가 무너졌다. 소연아. 엄마가 사업을 지키려고. 언니가 알았어? 그래서 나를. 지은이가 엄마를 보호하려고. 모든 게 뒤집혔다. 언니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나를 희생시켰다. 하지만 왜? 어머니의 비밀은 더 깊었다. 불륜, 파트너와의. 나는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어머니의 비밀 알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의 반응. 침묵. 소연아, 그만. 우리 다 죽을 거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언론의 익명 제보. 김씨 가족 부패 스캔들. 신문에 났다. 가족 이름이 더럽혀졌다. 아버지 회사가 주가 폭락. 언니가 찾아왔다. 저택으로. 소연아, 내가 이겼어. 이제 끝내. 아니, 언니. 어머니가 진짜 범인. 그녀가 무너졌다. 알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내가 너를. 우리는 포옹했다. 눈물. 하지만 그 안, 여전한 긴장. 가을 잎이 떨어졌다. 가족 모임. 아버지, 어머니, 언니, 나의 테이블 위, 제이지기가 끓었다. 같은 자리, 같은 음식.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가 물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모두 용서해.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언니와 나는 서로를 보았다. 용서. 불가능. 나는 결정했다. 복수 끝, 하지만 법정으로. 어머니의 재판. 증언자로 나섰다. 재판날 언니가 변호사로 나섰다. 소연아, 왜? 진실을 위해. 재판은 치열했다. 증언, 증거. 배심원들은 갈렸다. 어머니 유죄. 무죄. 판결, 유죄. 하지만 집행유예. 가족 파탄. 언니가 나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겨울. 크리스마스. 나는 혼자 저택에. 문 열리자 언니가 섰다. 소연아, 미안해. 사랑해. 포옹. 그녀의 주머니, 녹음기. 내 모든 고백 녹음. 그녀의 최종 복수. 언니. 왜? 내가 가르쳐줬어. 배신하는 법을. 경찰 사이렌. 나는 끌려갔다. 그녀의 미소, 마지막. 하지만 자유. 증거 조작. 그녀의 함정.
결말, 우리는 멀어졌다. 가족 재건. 불가능. 독자, 누구 편. 전체 스토리 끝.